서울 송파구에 있는 30억짜리 다가구 주택이 지금 19억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는 하루가 다르게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다가구 주택은 아주 죽을 쓰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경매수를 2년째 유지를 하고 있고요. 낙찰가율도 역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다가구는 계속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대박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것인지를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52평이 좀 넘고요. 건물 면적은 150평이 좀 안 되네요.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29억 8,400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3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요. 두 차례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은 19억이 조금 넘습니다. 1월 19일이 매각 기일이 되겠습니다. 입지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3호선 경찰병원역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지도를 좀 더 축소해서 보도록 할게요. 3호선 경찰병원역에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을 가면 수서역이 나오고요. 수서역은 현재 GTX A 노선이 연결이 돼 있지요. 그런데 2028년에는 삼성역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이에요. 한 정거장이면은 뭐 5분도 채 걸리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경찰병원역에서 삼성역까지 뭐 한 1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통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감정평가가 된 금액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토지예요. 토지가 아까 쉬운 2평이 좀 넘었었죠.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평당 4,200, 거의 4,3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쉬운 2평이 좀 넘으니 22억 6천이 좀 넘는 금액의 감정평가가 됐고요. 이 정도의 입지면은 이 정도 가격이 뭐 크게 비싸게 감정이 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적절한 수준 정도의 감정평가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뒤에서 또 제가 실거래된 사례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19억이죠. 그러면은 지금 땅값도 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건물을 살펴볼게요. 건물은 아까 150평이 조금 안 됐었죠. 그런데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총 금액이 29억 8,400이니까 그 중에 땅값이 22억 6천. 그렇다면 건물은 감정평가가 된 금액이 약 7억 원 정도가 좀 넘습니다. 건물 평당 가격은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7억 정도의 건물은 지금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공짜죠. 오히려 땅값보다 지금 더 저렴한 상태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건물 구성을 좀 살펴볼게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고요. 옥탑은 특별히 활용이 되고 있지 않고요. 지하 1층 같은 경우 4개의 호수가 있고요. 1층도 4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부터는 5개의 호수, 3층 5개의 호수, 그리고 4층도 5개의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23개의 호수가 있어요. 제법 호수가 많은 건물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세팅이 되어 있는 게 23개 호수니까 임차인은 23명이 들어가 있고요. 보증금의 합계는 19억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40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현재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가운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만약에 23개 호수 모두를 전세로 세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평균적으로 약 1억 5천 정도 됩니다. 한 개 호수당. 그런데 어떤 호수들은 뭐 1억 7천까지도 지금 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1억 7천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뭐 지하 1층이나 1층 뭐 이런 곳들은 뭐 그 금액보다는 좀 더 저렴할 것이니까 평균적으로 1억 5천 정도로 잡고 23개 호수를 곱해주면 34억 5천이 됩니다. 그냥 전세 보증금만 34억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팅을 하지 마세요. 이건 전세 사기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들은 이제 만약에 이처럼 경매가 넘어가면은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아요. 그리고 사실 이 사건도 뒤에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다 날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세 시세가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순수하게 월세로 세팅을 해보는 걸 가정을 해볼까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이 정도가 평균치 정도가 되거든요. 어떤 호수는 뭐 75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1층이나 1층 뭐 이런 호수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할 것이니까 평균적으로 1000에 60 정도로 가정을 해 본다면 23개의 호수를 곱해주면 보증금은 2억 3천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월세는 말 그대로 매월 138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20억 정도의 낙찰 받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대로 세팅이 되면 수익률은 9%가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수익률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위에처럼 세팅을 하게 되면 거의 들어가는 돈 없이 매월 4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수익률을 세팅을 하게 되면 1000%, 10,000%까지도 막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어쨌건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가구의 장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파는 것도 중요하겠죠. 시세가 어느 정도 될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근처에 2025년 2건의 다가구가 거래가 됐었고요. 그 중에 한 건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토지 면적은 50평이 좀 넘어요. 이 경매 사건이 52평이 좀 안 되니까 뭐 토지는 거의 비슷해요. 이 경매 사건보다는 조금 작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74평. 이 경매 물건의 반도 안 되는 면적이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1990년식이에요. 36년이나 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값어치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래가 된 가격은 2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땅값 정도. 그런데 이 경매 사건보다 입지가 조금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과 조금 더 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 같은 경우 건물 연식이 21년식입니다. 21년식이면은 거의 신축급이죠. 그래서 건물의 값어치도 지금 평당 500만 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됐고요. 이런 상태라면은 충분히 7억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매도를 할 때는 감정평가된 금액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거래가 된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20억 정도의 낙찰을 받게 되면 1300, 1400에 육박하는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세와 월세를 혼합을 해서 내 돈 들이지 않고 20억 정도를 보증금으로 세팅을 하고 그 나머지 한 400 가까운 월세로 세팅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월세를 받다가 나중에 감정평가된 금액 정도의 매도를 하게 되면 거의 10억 가까운 양도 차익까지도 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다가구도 꽤 매력적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고서 만약에 입찰을 하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권리 분석을 좀 살펴볼게요. 근저당이 가장 빠른 권리고요. 말소 기준입니다. 2021년 3월 달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말소가 되겠죠. 근저당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데 임차권들이 쭉 있죠. 임차인들이 많으니까 임차권 등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임차권 등기들이 대항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겠죠. 임차인들이 쭉 많아요. 아까 23명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23명 모든 임차인들이 전부 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권리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권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명도에 대한 저항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최저 매각 가격이 19억이 좀 넘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채권 최고액은 18억이 좀 넘어요. 만약에 20억 정도의 낙찰이 됐다. 이 근저당권자 배당을 해주고 남은 금액은 2억이 채 안 되는데 임차인이 23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두 대항력이 없고 소액 임차인이 10명이 있어요. 그리고 소액 보증금은 대부분 3,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럼 10명이면은 3억 7천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소액 임차인조차도 전액 다 배당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냥 일반 임차인, 이런 1억 2천, 그리고 1억 7천짜리 임차인도 있습니다. 이런 임차인들은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명도를 함에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을 순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위반 건축물이에요. 불법으로 증축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도면을 볼까요? 이 기억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원래는 베란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단으로 증축을 해서 방 3개를 만든 거예요. 여기 하나, 둘, 3개를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고요. 이렇게 면적도 나와 있죠. 2021년도 이후에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고 이행강제금도 나오니까 원상복구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행강제금이 현재 얼마가 부과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 부분, 이 방 3개를 원상복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따져봐야겠죠. 그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게 아까 한 개 호수당 평균 한 60 정도의 월세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18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들어오는데 그것보다 이행강제금이 훨씬 많다. 그러면은 오히려 원상복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금액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양성화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다가구 주택은 정확한 용도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다중주택과 다가구는 좀 다릅니다.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취사시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공동 취사시설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는데 세대별로는 취사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용도로 승인이 된 게 바로 다중주택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부를 지키고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연식이 얼마 안 된 서울에 이런 다가구 주택의 형태들은 상당수가 이렇게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위반을 하는 사례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쨌건 이 내용도 좀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다가구 주택은 땅값 정도에 낙찰이 되거나 오히려 땅값보다 싸게 낙찰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수익률과 함께 매수 수요를 잘 파악한다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은 물론 제법 큰 양도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다가구이기도 하니까요. 여건 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도움 되셨다면 바로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